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목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었는데 또 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적중자가 나오면서 2월이 되지 않은 회차가 됐고요. 이번 주 주말에도 이제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뭐 독식픽이나 아니면 베팅 내역, 그리고 뭐 프로토 이런 경기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대 대구의 경기고요. 김천은 2위, 대구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으면서 좀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김천이 더 좋긴 한데 대구도 물론 뭐 울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에 2연승을 달려가면서 울산 경기 때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구의 아쉬운 점은 이제 득점에 대한 확실히 이 최전방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징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김천의 승으로 좀 많이 몰린 경기긴 한데 저는 첫 경기이지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가 울산과의 경기 때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연승을 했었던 모습들도 물론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고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 꾸준히 좀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에서의 이제 김천과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천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물론 뭐 2연승을 하고 있으면서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천의 득점력도 지금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대구의 이런 세징야를 활용한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여전히 좀 위협적이긴 합니다. 물론 뭐 역습 위주로 나아가는 축구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오히려 김천과의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첫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도쿄베르의 경기고요. 요코마리는 12위, 도쿄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동일합니다. 두 팀의 차이점이라면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마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베르의 경기력도 좀 괜찮아요.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 크로스 공격에서도 좀 위협적인 장면들이 도쿄베르가 굉장히 많아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고 요코마리가 홈이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은 요코마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코마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전북은 12위, 서울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이 순위만 놓고 봤었을 때는 두 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승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 10경기 동안 전북이 서울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6승 3무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서울 상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서울이 더 좋습니다. 서울이 수원FC도 대승으로 잡아냈고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강원 상대로도 홈에서 잡아내면서 지금 모습은 누가 봐도 서울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다만 서울이 잘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보다는 이제 홈에서의 모습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성에서 굉장히 전북 상대로 좀 약했었던 전북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데 시즌 초반에도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서울을 또 잡아냈었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의 홈에서도 잡아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북의 홈이라면 이 두 팀 상성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전북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이 링가드도 지난 경기 때 이제 페널티킥으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좋은 경기력을 강원 상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FC 상대로도 그랬었고. 근데 말씀드린 이런 상성적인 부분에서 저는 전북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대전 대 이제 수원FC의 경기고요. 대전은 11위, 수원FC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수원FC가 더 좋죠. 대전이 뭐 지난 광주 상대로 뜬금포로 이제 승리를 주말 경기 때 승리를 했는데 다시 또 김천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이어나가고 있던 원정에서의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다시 또 이 홈경기에서 광주를 잡아내면서 이제 수원FC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FC가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아요. 홈에서는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서의 모습들은 최근에 전북 상대로 승리한 거 외에는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죠. 원정에서만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대전입니다. 대전은 공격에서의 역습대의 모습들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팀이 대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진행 경기 때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좀 부상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난 경기 때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진 않았어요. 광주 상대로 좀 밀렸었던 부분들도 많았었고 좀 수비에서의 확실히 이 최규백이 이번 경기 때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규백이 빠지고 이제 김태환으로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됐었고 그러면서 좀 그래도 안정감은 확실히 수원F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의 수원FC의 경기력이나 결과들이 좀 좋지 않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수원FC의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수원FC가 무승부를 너무나도 안 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라면 원정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대전은 수원FC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마치다의 경기고요. 간바는 3위, 마치다는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이제 간바 오사카가 더 좋습니다. 간바가 지금 연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가 지난 경기 때 가시마 상대로 무승부를 한 상황이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화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팀의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물론 뭐 간바도 득점력이 좋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긴 하지만 간바의 아쉬운 점은 이제 마치다와 비교했었을 때 득점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간바가 굉장히 좀 밸런스도 잘 잡혀져 있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마치다가 지금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흐름이 좀 꺾여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다는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바 상대로 득점적인 부분들이 더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마치다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바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세레소는 7위, 나고야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그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이제 세레소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세레소는 홈에서의 모습들이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력의 기복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득점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세레소에 비해서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소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세레소만 단통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어쨌든 나고야도 수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세레소가 득점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좀 수비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잡혀져 있는 팀들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고야의 수비 상대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나도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은 동해안 더비의 경기입니다.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조금 더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좀 울산이 조금 더 좋습니다. 포항은 최근에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서령우가 이제 이적을 하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저는 좀 불안한 부분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울산이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좀 이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항의 장점이라면, 물론 뭐 최근에 정재희가 침묵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울산처럼 이런 강팀을 만났을 때 울산이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동해안 더비에 대한 치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포항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역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재희를 활용한 역습인데, 그러한 포항의 축구가 울산이라면 저는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최근에 답답한 흐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울산의 그런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그리고 울산이 이런 주도하는 축구를 많이 보여주는데, 득점력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포항의 수비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포항이 그것을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이제 이와타의 경기고요. 우라와는 9위, 이와타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우라가 더 강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은 우라와가 더 좋습니다. 두 팀은 조금은 반대 상황이긴 한데, 우라와는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고, 이와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득점보다는 이 수비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타의 이런 롱볼 축구, 전형적인 이런 그 좀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역습을 당할 때도 너무 취약하고 이 압박에 너무 좀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닌데,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저 역시도 이와타의 수비 정도라면 우라가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도쿄는 6위, 후쿠오카는 이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후쿠오카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후쿠오카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 배당적으로는 사실 역배인데 후쿠오카 쪽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홈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여전히 빠른 역습에서의 그런 템포를 활용한 부분들이 좋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오카의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원정이지만 저는 이 맞대결에서도 도쿄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이 많은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저는 도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쇼나인데 교토 퍼플 상가의 경기고요. 쇼나는 18위, 교토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도 일단은 쇼난이 조금 더 앞서고 맞대결에서도 쇼난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쇼난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교토퍼플이 지금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쇼난이 뭐 경기력이 많이 앞선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경기 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쇼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빗셀고베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빗셀은 4위, 가시마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가시마가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가시마가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셀고베가 사실 밸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가시마와 비교했었을 때 득점력이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시마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시마의 경기력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빗셀고베도 흐름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한데 가시마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 득점력에서의 두 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분명히 제공권을 활용한 부분들도 좋고 역습도 좋고 지금의 가시마는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배당상으로는 이변이지만 빗셀고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사간도스는 17위, 가시와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사간도스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사간도스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사간도스가 가시와보다는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간도스가 지난 경기 때 이제 그 지난 주말 경기 때 교토 퍼플 상가 상대로 대승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사간도스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이 사간도스가 역배당을 받을 경기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역배당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지만 저는 사간도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광주는 8위, 제주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저는 광주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제주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좋긴 합니다. 다만 인천 상대로도 좀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제주의 가장 아쉬운 점은 득점력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정력에서의 차이가 광주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도 최근에 가브리엘이 좀 확실히 가브리엘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주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가 꾸준히 좀 결과 자체는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갈 만큼 광주가 좋은 경기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광주의 승부 토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9위, 강원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강원이 더 좋죠. 이 경기는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강원이 지금 김천에게도 지고 서울 상대로도 지면서 연패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인천과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워낙에 크게 나와서 저는 인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맞추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